안녕하세요.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올 한 해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업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정확한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을 취급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종목은 이제 이수학입니다. 이수학. 이수학은 최근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장이 변동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수학이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수소 계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 페이지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미 KBR 암모니아 크래킹 통한 수소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라는 점.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수학 LOHC 기술 개발에 수소 저작업만 책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학 자체 이거 LOHC에 대한 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결국에 이제 암모니아 크래킹 통해서 수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수소를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소를 운반하는 기술이 LOHC거든요. 그리고 이 수학이 이 LOHC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소가 점진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소만이 아니라 수소 운송업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수학은 수소도 만들고 수소 운송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죠. 결국에 이제 이수학이 LOHC 기술 개발에서 수도 저장 운반 책임지겠다. 이수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이수학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생수들을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왔다. 또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인 저장 및 운송 기술에서 장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라는 점이겠죠. 보통 이제 이 수소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저온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온 방식이 있고요. 이런 저온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영하 235도로 냉각해서 저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피 단위 무게당 에너지 저장 밀도는 조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 23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 비용과 기술력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은 추세고 이런 고온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죠. 이제 고온 같은 경우는 200바 이상의 압력을 뜻하는 거죠. 압력 200바 이상의 고압 용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송을 하는 건데 이게 수소 양이 적을 땐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장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용기가 두꺼워져서 저장 용량의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LOHC 기술이라는 거는 하이드로제네이션과 디하이드로제네이션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수소와 탈수소와 즉 이제 이 유기물질에 수소를 붙여서 수소를 붙이고 뗄 때는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수소와 탈수소화로 인해서 유기물질에 수소를 붙이고 수소를 떼서 이렇게 수소를 운반한 기술이 LOHC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장점은 높은 부피 대비 이제 수소 저장 용량이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 고온에서는 대용량을 만들 때, 대용량을 저장할 때 조금 효율이 좋지 않지만 LOHC는 대용량의 수소를 저장할 때 알맞다. 그리고 또 상압 대용량 수소 저장의 운송도 경제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앞으로 수소 사업이 커질 만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지금 현재 이슈가 없어서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거는 없다.
그냥 어제 조금 했던 말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일단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이평선들이 아직 배열이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캔들들이 밑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지속되다 보면은 벌어지게 되면서 살짝 반등이 오다가 다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는 다시 조금 애매하지만 이 캔들 위로 올라오려는 모습이 보이는 중인가 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들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보고 싶어도 30분 봉에서는 단기로는 조금 배열을 어느 정도 갖춰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20평선과 60평선 골든크로스 나면서 어느 정도 삼방의 힘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봉이니까 한 120분봉 대배속.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에서는 아직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봉에서는 조금 혼조세다. 하지만 2시간 봉에서는 조금 혼조세다. 하지만 캔들이 위로 조금 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에서 30분 봉은 어느 정도 배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눌림이 오더라도 다시 매물대 상단을 도달해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부분 13,800원 부근이네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은 장이 마감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장이 다시 시작될 텐데 장 시작될 때 갭상승이 뜰지 개파락이 뜰지 우리는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 또 이제 캔들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120분 봉에서도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지만 이 캔들 위에 마감을 했고 또 30분도 어느 정도 배열을 이루고 있고 눌려도 다시 이렇게 13,000원, 13,800원 부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이제 내년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일단 관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관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학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